데일리 브리핑. 네, 오늘은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은 이 폴라베어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북극곰, 그러니까 흰 곰들이죠. 흰 색깔의 네. 곰들이 지금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줄어들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인데, 이게 북극곰들의 먹이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? 아무래도 그 얼음 위에 사는 물개를 주로 먹고 사는데, 아, 이 물개가 이제 노는 장소가 아무래도 그 얼음들이지 않습니까? 아하. 얼음이 점점 없어지면서 면적이 줄어들면서 이 먹이 사냥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. 아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음이 없고 그러니까 이 북극곰들도 이제 육지로 올라가서 먹을 걸 찾아야 되는데, 그 물개 대신에 뭐 새 둥지에 가서 뭐 알을 먹는다든지 뭐 풀, 과일 이런 이제 야채 같은 거 먹다 보니까 체중도 감소하고 사망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 기후 변화의 여파에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북극곰이다 하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최대 위협이라고 하네요. 네. 네, 제가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 가운데 하나가요. 북극곰이 돌고래 새끼를 사냥하는 장면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네. 먹이 사슬이 깨지는 거죠. 그전에는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 장면이 있어서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, 이렇게 밸런스가 흐트러졌죠. 그렇죠. 최근에 북극곰의 움직임을 추적한 연구 결과가 흥미롭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이게 캐나다에 있는 웨스턴 매니토바에서 나온 연구인데 네. 정말 이 북극곰 20마리한테 이 GPS를 이용해가지고 그 카메라를 장착해놓고 이 행동을 3년 동안 추적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면서 이들의 또 중간중간에 혈액체 추적하고 몸무게도 이제 재면서 이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, 어떤 활동을 하는지, 무엇을 먹는지, 또 이제 먹이가 없을 때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쉬는지 등등을 했는데, 정말 이 20마리 중에 19마리가 3년 동안에 바디매스가 11%가 감소했고, 아, 평균 한 달에 1kg씩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. 아이고. 정말 이 앞으로 앞날이 좋지 않다고 하네요. 와. 그래 뭐 과학자들은 뭐 2100년이면은 북극곰이 아예 멸종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. 네, 그때쯤엔 완전히 멸종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지금도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 앞으로 생존이 어렵겠다, 한계까지 도달했다 이런 이제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어미도 그 새끼를 낳아서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지방 섭취가 부족해서 새끼가 제일 먼저 죽는다고 해요. 네. 정말 그 떠 있는 그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는데 정말 이 얼음 덩어리가 1970년대 말부터 매 10년 단위로 봤을 때 10년에 13%씩 감소해 가고 있다고 하네요. 네. 그런데 이런 통계가요, 이미 2018년 무렵에 이미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이 UC 산타크루즈에서 비슷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 GPS를 이용해 가지고 혈액이라든지 몸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낸 건 흥미로운 거는 물개들이 주로 봄에 또 초여름에 물개를 많이 사냥한다 그래요. 네. 그때 이제 새끼들이 많이 태어날 텐데 그러다가 여름이 지나고 물이 이제 얼음이 녹고 그러면 그때쯤 되면 물개들도 좀 커지고 현명해져 가지고 잡기가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봄과 여름에는 한 달에 한 5에서 10마리 정도 잡아먹는데 가을에 가서는 한 달에 한 마리 정도라고 해요. 근데 이 사람들이 느낀 거는 야, 이 북극곰이 생각보다 먹는 그 물개 양이 많다는 걸 알아냈다고 하네요. 그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인간들이 어느 정도의 먹이를 좀 근처에 떨어뜨려 주고 뭐 이런 일도 이제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러게요. 지금 북극곰은 몇 마리 정도로 남아 있다 그래요? 여기 나온 숫자를 보면 약 2만 6천 마리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제일 많이 캐나다에 살고 있고요. 네. 알래스카, 러시아, 그린랜드, 노르웨이 이쪽에 이제 거주하는데 정말 앞날이 안 좋다고 그럽니다. 이 북극곰이 다 컸을 때는 이 수컷의 경우 3m 정도 길이에 600km 몸무게가 되고요. 네. 생각보다 냄새를 굉장히 잘 맡는다 그래요. 먹이 냄새를 한 뭐 16km 떨어진 데서 알아내고 예. 수영도 굉장히 먼 거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먼 거리를 갈 수 있다 그러고 북극곰은 이제 혼자 생활하는데
새끼를 낳았을 때 암컷이 한 2년 정도는 데리고 키운다고 하네요. 예. 그래요. 네. 그 캐나다에 많이 북극곰이 산다고 하는데 캐나다의 산간 지역에서 북극곰이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해안가 쪽에서 먹이를 못 구하니까 산간 쪽으로 먹이가 없어져서. 들어가는 그렇겠죠. 거죠. 그래서 어쩌면 종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. 뭐 이런 과학자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네. 그 북극곰이 영어로는 폴라베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어디서 유래된 건가요? 기록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1770년대 정도에 유럽에서 이 폴러베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고요. 예. 또 뭐 그 전에는 13세기에는 이름들이 뭐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뭐 화이트 베어, 뭐 아이스 베어, 네. 또 그린랜드 베어, 그린랜드 그쪽에도 많을 테니까 이런 이름이 있었는데 원래 그 원주민들 그 에스키모 다시 그 이누이 쪽이라 그러죠. 네네. 이누이 쪽들을 그들 언어로는 나누기라고 부르는데 네. 이 폴러베어가 아무래도 북극 쪽에 있어서 폴러베어라는 이름을 썼겠는데 17세기, 18세기 그때부터 썼다고 하네요. 근데 이 북극곰들이 참 이 사냥하는 방법도 재미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그 하얀 데서 북극곰도 하얗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눈하고 코는 검정색이잖아요. 어허. 그게 눈에 좀 덜 띄게 하려고 이 물개를 접근할 때 머리를 이 얼음 위에 바짝 붙이고 서서히 접근한다고 하네요. 아 그거 TV에서 본것 같아요. 똑똑하네요. 다큐멘터리에서. 네. 네. 아하. 저희가 왜 곰이 연어를 사냥할 때요. 그냥 이렇게 연어가 막 올라오면 손으로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잡먹죠. 쉽게 먹을 것 같잖아요. 근데 네. 그것도 사냥이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그 힘센 곰이 그 영역을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어느 다른 곰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힘이 좀 약한 곰은 계속 변두리만 도니까 그 연어조차도 마음껏 못 먹는 그런 장면을 봐서 야 동물의 세계가 저렇구나 하는 걸 볼 그건 수가 폴라베어가 아니죠. 그렇죠. 검은 그거는 이제 네네. 브라운 베어, 네네, 뭐 맞습니다. 그린 베어 흑곰들이지. 그런 것들이죠. 흑곰들 맞습니다. 폴라베어는 뭐 아이스 위에서 사냥을 사는 하니까. 거니까 네네. 이 아이스와 눈에 똑같은 흰색으로 이렇게 살살 가가지고 이제 잡아먹고 이제 그러는 거죠. 네. 아 근데 네, 그 맞습니다. 털이 참 이쁘잖아요. 그러니까요. 폴라베어. 이쁘죠. 네, 참 이뻐요. 네. 그 폴러베어가 코카콜라 광고인가도 나오죠. 맞아요. 맞습니다. 네. 네, 코카콜라 나오죠. 맞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문대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.